4개의 다리가 자라났다. 너무 느리게 달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2개를 더 추가하는 모드를 켜라. 하마의 등장은 강에서 말이 없는 빈 공간을 메웠다. 지상에서 3번째로 큰 동물. 아프리카 초원의 하마는 정말 못하는 일이 없다. 거대한 송곳니, 뜨거운 성격과 엄청난 물어뜯는 힘은 그의 전투력을 뛰어나게 만든다. 매일 물속에서는 악어와 싸우고 물가에서는 사자와 싸운다. 게다가 하마는 한가할 때 코뿔소를 괴롭히는 것을 좋아한다. 코뿔소가 화가 나 공격 태세를 보이면 하마는 도망가지 않고 코뿔소의 뿔로 이를 닦는다. 결국 몇 킬로미터 추격당한다. 더 황당한 것은 하마는 비료기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그는 어디에서나 배설한다. 매일 강에 몇 톤의 배설물을 배출하여 매년 수만 마리의 물고기를 죽인다 하지만 한 종류의 물고기는 하마 없이는 살 수 없다. 이 물고기를 바이벨리 피시라고 부르며 분변을 좋아하는 물고기다. 매일 아침 하마는 여기 와서 대변을 본다. 맑은 물속에서 대변을 보며 자연은 참으로 뻔뻔하다 하지만 바이벨리 피시에겐 그것이 맛있는 음식이다. 분변은 따뜻해야 맛있다. 하마가 지나가기만 하면 바이벨리 피시들은 분주히 나타나 귀한 손님을 맞이한다. 따뜻한 분변을 먹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며 그들은 하마가 대변을 볼 시간을 정확히 조정하여 배불리 먹는다 보답으로 바이벨리 피시는 하마의 피부와 몸을 돌봐주는 엔지니어로 변신한다. 하마의 피부, 벌레와 게 계속 있을 것이다. 비록 물속에서 살지만 하마는 수영을 못하고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 당신은 그것이 물고기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의 짧은 다리 덕분이다. 하마는 몇 분마다 물 위로 올라와 깊게 숨을 쉬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익사할 것이다. 그래서 먹고 숨을 쉬기 위해 자주 물 밖으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물 밖에서도 오래 있을 수 없다. 자외선에 알레르기가 있어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물속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물속에 오래 있어도 안 된다. 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물 밖으로 나가야 한다. 참으로 완벽하게 바쁜 하루의 정의를 보여준다. 이렇게 해서 하죠. 유기물 혼합이 있는 이 늪지는 하마에게 이상적인 피난처가 된다. 이 늪지는 모든 미량 원소가 풍부하며 하마가 직접 만들어 자급자족한다. 중간자 없음 진흙은 하마에게 필수적인 스킨케어 제품이다. 그래서 야생에서 이런 늪지를 만나면 하마 밀도가 매우 높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건기가 되면 물이 부족해지고 동물들의 서식지가 점점 좁아진다. 하마는 진흙 속 말로 변한다. 옛 천국은 이제 감옥이 되어 하마를 진흙 속에 가둔다. 비가 올 때까지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그때 하마는 물속에서 새로운 고속도로를 열어 모든 동물들에게 새로운 수중 세계를 만들어준다. 사자가 둘러싸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육륜 모드로 전환하고 도망가라. 오, 놀라워요. 당신은 나에게 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했어요. 헤헤. 하마가 사자를 쫓아내는 이야기에 프로맥스 버전, 땅 위도 물속도 좋아하지 않는 전신이 민감한 피부로 덮인 이 하마는 땅에서는 햇빛을 두려워하고 물속에서는 숨이 막힌다. 정말 불편한 하마네요. 하하하. 이 작고 예쁜 체리 같은 입을 보세요. 일반 사람들은 이 하마의 아름다움에 반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하마를 좋아하시나요? 어쨌든 저는 평범하지 않아요. 우아한 하마는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하얗지만 살짝 어두운 매우 부드럽고 민감한 피부. 민감한 피부이기 때문에 팩을 하거나 목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아프리카의 진흙 웅덩이들은 보통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황새라 불리는 새가 있는데 이 지역의 고급 엔지니어들이에요. 그들은 하마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죽은 피부를 제거합니다. 마사지 중에 피가 나는 것은 흔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마의 몸무게는 3톤에 불과하지만 길이는 4m에 달합니다.
하마의 완벽한 몸매를 유지하려면 하루에 200kg 이상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소시지 나무입니다. 그 열매는 길이가 30 달하며 하마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햇볕에 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하마는 밤에 땅 위로 올라와 먹이를 찾습니다. 먹는 시간은 보통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늙은 표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위험합니다. 제 말은 표범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마는 추적자로 변신하여 분명히 표범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표범은 혼자 떠돌고 싶어 하죠. 천천히 하세요. 결국엔 표범이 차지할 거예요. 서두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마의 도움으로 표범은 발견되고 오늘 밤은 분명히 배고픈 밤이 될 것입니다. 반면 배부른 하마는 편안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혹독한 겨울과 식량 부족 속에서 대부분의 곰은 푹 자는 것을 선택합니다. 검은 곰 코지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2달 전부터 겨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동면 기간 동안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코지의 몸은 대기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의 신체 기관들은 동면이 시작된 순간부터 반수면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코지의 몸을 통해 보면 그의 심장은 매우 천천히 뛰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검은 곰의 심장이 분당 약 55회 뛰지만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코지는 심박수를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 심박수는 산소 순환을 유지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상태 덕분에 코지는 음식이나 물 없이 배변하지 않고 반년 동안 동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며칠 만에 탈수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심박수가 느려지는 것 외에도 코지가 반년 동안 잠들 수 있는 이유는 또 다른 신비한 기술 덕분입니다. 바로 피부 아래 지방 저장소입니다. 동면에 들어가기 전에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곰들은 지방 저장소를 가득 채우기 위해 많이 먹습니다. 겨울이 오면 이 지방 저장소의 지방은 곰이 에너지와 물로 전환하여 동면 기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누워있으면 근육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인간이라면 근육이 위축될 것입니다. 그러나 검은 곰은 이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의 뇌에서는 중추신경계가 지속적으로 약한 전기 신호를 근육 조직에 보냅니다. 이 신호는 근육 전체가 여전히 활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숲에는 많은 포식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늑대는 배를 채우기 위해 동면 중인 곰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기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늑대의 냄새가 곰의 뇌를 자극하면 뇌의 전기 신호가 곧바로 곰을 깨워 늑대와 싸우게 합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모든 것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코지는 반년간의 동면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동굴에서 가장 먼저 기어나온 것은 코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2마리의 새끼 곰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코지는 동면 중에 2마리의 새끼를 낳았습니다. 2 새끼는 막 동굴 밖으로 나왔으며 주변 모든 것에 대해 매우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엄마 곰이 한 첫 번째 일은 먹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시 누워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